이재명 정부가 주택시장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빌딩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최근 뉴스가 쇼킹한 게 많았죠. 이재명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쵸? 데자뷰인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는 이제 풍선 효과로 빌딩 시장 불장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21년 그때 정도의 불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금리가 그때만큼 낮지 않습니다. 20년, 21년 거의 제로 금리였죠. 당시에 진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빌딩 시장에 막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금리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 더 단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제 부동산 임대업, 신설 법인에 대한 대출이 RTI 심사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까다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시절만큼의 유동성 폭발을 느끼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금리 변동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축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7, 800만 원이면 신축, 근생 건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평당 1200에서 13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21년, 이때는 강남에 노후주택 사서 근생 건물 신축하고 임대 맞춰서 엑시트 하는 이 모델이 꽤나 먹혔죠. 근데 지금은 이 땅값에 건축비에 마진까지 남기려면 실제로 제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엑시트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문제입니다. 강남 이면 구석구석 이미 근생 건물은 넘쳐나고 있고 지금도 공실인 건물들이 수두룩하죠. 공실 잡는 데만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결국 손실 보고 매각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죠. 21년 불장 이후에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조금씩 속속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학습을 했고 강남이라고 막 무작정 뛰어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강남에서 100억 미만 소액 건물이라 하는 곳들은 대부분 이 주거지역 이면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닌 이 수익형 투자 목적이신 분들한테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죠. 이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도 똑똑합니다. 20년, 21년 이 불장 때는 처음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무지성 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때는 강남에 적당한 부지 나오면 무조건 다 거래된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사이클까지 다 봤고 이 하락장을 경험한 분들도 많아서 묻지마 투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이번 주택시장의 초강수 규제로 인해서 빌딩 시장이 과거만큼 불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처럼 주택시장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21년에 빌딩 시장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17년도에서 19년도 이때 건물 사신 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21년, 22년 이때 소위 말해서 고점에 물린 분들 또한 많았고요. 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주택시장 규제가 나오고 그때 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명히 21년만큼의 불장이 펼쳐지긴 어려울 거예요. 주택시장 규제하니까 이제 다시 빌딩시장 불장 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딩 거래량이나 관심도가 작년이나 올해 초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직접 체감이 좀 되거든요. 앞으로는 확실한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이제 강남이라고 해도 임대가 안 맞춰지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강남 내에서도 상급지, 임대 리스크가 적은 곳들 위주로 컨택을 하고 있죠. 강남뿐만 아니고 이 서울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도 한남, 성수 이런 주요 입지만 체크하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지 좋다고 뭐 1, 2%대의 수익률을 견디는 거는 정말 그 초고 자산가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몇 년씩 버티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빌딩은 이 숨이 길어요. 이제 정말 그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받쳐줘야 됩니다. 곳곳에 공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입지들까지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거래도 늘고 좋아질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랑 비상급지의 가치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 풀리는 돈을 어딘가에 묻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임대 리스크가 적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 곳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과거와 똑같이 이 주택시장 규제하고 나서 3, 4년 후에는 진입허들이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수, 압구정, 도산, 한남 이런 메가 상권에서 또 듣도 보도 못한 평당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강남 뭐 4대 대로변에서 신고가가 찍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분명히 또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량 입지들의 허들은 또 한 단계 높아지는 거고, 갈수록 소액으로 빌딩 시장에 진입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게 언제나 핵심인데, 지금 시점에서 빌딩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분들이라면 허들이 더 높아지기 전에 이 우량 입지 선점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들 다 움직이고 나서 그때서야 해볼까 하면 사실상 늦거든요. 과거에도 17년, 19년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죠. 기회는 언제나 지나가고 나서야 아쉽다고 느껴지죠. 이번 타이밍은 최소한 그때 알아볼 걸, 이런 후회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빌딩 중개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지금 정책이나 뭐 시장 흐름을 잘 읽으면서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분위기를 보면 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다른 투자 수단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고객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들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